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3일 저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김용 전 부원장 측을 당황하게 한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문화일보에 보니까 그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3월 7일, 그러니까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한 달 전쯤 되죠. 이때가 김용 전 부원장의 1차 공판이었습니다. 이때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대선 경선과 관련된 지출과 활동가 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어떻게 모이고 지출됐는지 객관적 증빙 자료에 기초해서 제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지금까지 대선 경선 자금은, 이게 경선 준비 자금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선 자금은 모금을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선은 본격적으로 2021년 6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뭐 이미 1월 내지는 그 2020년부터 경선 준비를 해왔으니까 본격적인 거는 그 다음부터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20년 8월인가요? 그때 이제 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오면서 이제 경선 준비를 돌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사실 움직이면 돈이죠, 다. 그런데 특히 이제 호남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남에 있는 구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쪽을 김용 전 부원장이 도맡아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실제 2021년 2월에 김용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20억 원을 요구하면서 지금 호남 지역을 돌고 있는데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20억 원을 요구한 거. 그러니까 이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판사도 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떻게 썼는지 회계장부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죠. 근데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용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요구한 경선 관련 자금 내역에 대한 자료를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다. 언제 낼지, 아니면 낼지 안 낼지 이런 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용 전 부원장을 수사할 때도요, 캠프의 조직도, 김용이 조직을 담당했으니까 그 조직도를 보여주면서, 자, 이 조직을 관리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마련했느냐. 만약에 이거 마련한 걸 당신이 확실하게 증빙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유동규 측에서 8억 4,700, 정확하게는 6억 원을 받았다는 게 입증이 안 돼도 이미 다른 데서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걸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썼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면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것이, 대선 자금의,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의 모금과 지출,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 김용이 자원봉사자 중심이어서 비용이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내자니 지금까지 해온 말을 바꾸는 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돈 안 들었다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고, 안 내자니 이거 뻔한 건데 경선 준비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었다, 하다못해 밥값도 들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를 돌려면 광주에서 자기 혼자 혼밥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돈도 들고.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특히 판사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도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아니면 자기 돈으로 조금씩 썼다, 이런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돈으로 조금씩 썼으면 다 현금 들고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카드나 이런 거 하여튼 지출 내역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안 낸다 그러면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런 건데, 자, 만약에 내면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경선 준비 자금에 돈을
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이 털리게 됩니다. 검찰에 의해서. 진짜냐 이거? 우선 이 얘기부터 나올 것이고, 어디가 뭐 십시일반으로 줬다 그러면 그래 어디냐? 그럼 뭐 그 업소가 진짜 맞냐? 뭐 이런 조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짜 아니냐?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겁이 나서 못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낼 수 없고, 그러니까 돈을 모금한 것도 낼 수가 없고 지출한 것도 정말 지출을 했는지 다 현금 썼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자료가 없으면. 그런데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경선 준비를 위해서 뭐 시민단체 누구랑 밥을 먹었다, 또는 뭐 시민단체 누구한테 용돈을 줬다, 이런 것들이 다 현금으로 움직였다, 그거는 재판부에 납득할 만한 설명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안 내면, 또는 아예 자료가 없다 이러면,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돈이 안 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돈이 안 들었다는 걸 판사 보고 믿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뭐 판사가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이걸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경선 준비를 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특히 경쟁자가 이낙연 전 대표였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뒤집으려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돈을 별로 안 썼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는 가서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왜 그 6월 달에 5월 30일인가요? 김용과 유동규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스피커폰으로 하는 걸 남욱 변호사 같이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언을 같이 했는데, 그때 보면 지금 돈이 많이 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호남 지역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안 내면 돈을 안 썼다는 일관성은 있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진실성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지금 고민에 빠졌는데 지금까지는 뭐 준비도 안 하고 있다니까 결국은 못 내는 것 아닌가. 김용 전 부원장 측이 계속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경선 준비하는데 돈 안 들었습니다 라고 주장해가면서 그냥 일관성이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면 과연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부원장한테 언제 얼마를 주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일반적인 정치의 상식, 정치의 현실에 보면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진술이라는 거죠. 경선을 막상 경선에 들어가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경선 준비할 때 돈이 많이 들죠. 준비하는 건 결국 뭐죠? 주변에 포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뭐 1월부터 그 6월 사이에요. 그 지금 찾아보면 호남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 무슨 포럼, 무슨 발전 뭐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 지지 모임이 결성이 됩니다. 지지 모임 하나 결성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지지 모임에는 중심적인 인물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또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그랬을 때 대략 얼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 뭐 판사가 얘기할 건 아니고, 다만 그 전체적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 그걸 거짓말로 장부를 만들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거 하나하나 다 검증할 텐데. 이래서 아마 이 자료 제출 요구를 지금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응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일관성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실성에서 판사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경선 자금을 받아서 쓴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의 그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 이게 이제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 김용전 부원장 측이 계속해서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을 번복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번복의 과정이 검사와 면담을 통해서 번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2022년 10월 8일 이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사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69분, 그 다음에 2022년 10월 10일 이때는 기록에 없는 87분, 이때 이제 검사와 면담을 했다. 그래서 검사가 회유를 해서 말을 바꿨다. 이렇게 이제 김용전 부원장 측이 주장을 재판부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무려 33쪽 분량의 증거 목록을 제외하고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합니다. 조사하는데 중간중간에 뭐 5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화장실에 가거나 아니면 뭐 4번에서 7번 정도 휴식 시간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 휴식 시간은 다 검사와의 면담 시간으로 둔갑시켜서 지금 검찰 수사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서를 냈고요. 그러면서 하나는 10월 13일 날 보면 저녁 식사를 2시간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2시간인데 이것도 면담 시간에 포함시켜서 지금 마치 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꾸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거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아마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이 핵심은 본질적인 부분은 경선 준비 자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죠. 그런데 김용전 부원장 측은 그 경선 준비 자금을 안 썼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디서 모금을 해서 어디서 얼마를 썼느냐는 그 재판부의 소명 요청에 전혀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용전 부원장 측이 굉장히 재판을 불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재판 몇 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재판 초반에 재판부가 핵심을 찌른 그런 요구를 하면서 김용전 부원장 측이 약간 당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위기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